사랑합니다. 교직실무 4주차 원격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 주제는 21세기 학교의 변화, 혁신학교의 시작입니다. 교재는 2장에 해당됩니다. 네. 자, 여는 질문을 한번 만들어 봤어요. 학교는 어떻게 달라져야 할까요? 네, 제가 다른 설명 없이 아주 그냥 간단하게 만들었는데 학교가 아무 문제가 없다면 계속 발전해야겠죠. 유지도 해야겠지만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학교도 머물러 있다기보다는 발전해야 되는 거겠죠. 그 중에서도 뭔가 조금 문제가 있다면 개선되어야 할 것이고요. 발전하건 개선이 되건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학교는 어떻게 달라져야 할까요? 네, 한번 제가 질문을 만들어 봤습니다. 발전도 좋고 개선도 좋고요. 떠오르는 대로 한번 간단하게 써보시겠어요? 네, 공책에 메모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네, 그냥 간단하게 단어 정도만 하셔도 괜찮고요. 여러분들 갖고 계시는 교재에는 2장에 해당되는 내용인데 사회 변화와 교육. 네, 그래서 이제 사회가 변함에 따라 학교 교육은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지 성찰을 해보고 그에 따라 많은 시도들이 있었겠죠. 네, 그 중에 하나가 혁신학교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바로 2절과 3절의 내용입니다. 1절의 내용은 여러분들도 다 잘 아실 것 같고요. 서머리 부분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교재가 없으신 분도 혹시 계실 것 같아서요. 네. 자, 최근 제4차 산업혁명이 미래 성장의 원동력으로 부각됨에 따라 주요 선진국들은 이와 관련된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적극 추진 중이다. 제4차 산업혁명은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 인터넷, 클라우드, 3D 프린팅 등으로 불리는 소프트웨어와 데이터 기반의 급격한 지능 디지털 기술 변환에 의한 혁명을 의미한다. 즉, 다양한 디지털 기술이 나노기술, 생명공학기술, 정보기술, 인지과학 등의 영역과 기하급수적으로 융합되면서 우리 사회에 광범위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현재 주요국들은 제4차 산업혁명의 등장에 따른 미래 산업구조와 노동시장 변화에 대한 대비책 마련을 위한 전략적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미 이거는 시작됐고요. 자, 그 다음 내용이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향후 5년 내에 로봇, 인공지능의 영향으로 사무관리, 제조 분야 일자리 700여만 개가 사라지고 이로 인해 현재 초등학생의 약 65%는 현존하지 않는 새로운 직업군에서 일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이건 2년, 3년 전에 썼던 책이라 네, 벌써 조금 그렇죠. 하지만 이미 이제 벌써 많이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완전히 된 건 아니지만요. 그런데도 한국의 공교육은 산업주의 시대의 패러다임인 지식 전달 교육, 입시 위주의 암기식, 주입식 교육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학교 교육이 어떻게 하면 아이들의 현재 삶과 배움이 행복하고 동시에 미래 사회를 살아가는 데 필요한 역량을 기를 수 있을 것인가. 단지 사회 경제적인 환경의 변화를 추종하는 교육이 아닌 스스로 삶을 기획하고 주도적으로 배우며 행복한 삶을 살게 힘을 길러주는 교육을 할까. 자신에 대한 존중과 더불어 타자에 대한 존중과 배려, 나눔의 삶을 실천할 수 있는 품성과 역량을 기를 수 있을까? 이러한 문제에 대한 답을 혁신학교를 통해 제시하고 왜 혁신학교를 꿈꿨는지, 혁신학교를 통해 무엇을 하려고 했는지를 알아보며 향후 우리의 학교 교육의 변화 방향에 대한 고민을 나누고자 한다. 제가 조금 빨리 읽었는데요. 자, 여기 있는 부분처럼 네, 여기처럼 지금 현재 아이들의 미래의 삶만 중요한 게 아니라 현재의 삶에서도 행복이 중요하고 또 배움의 행복이 필요한 거죠. 예, 그러면서도 미래 사회에 필요한 역량을 기르는 것. 그쵸? 이게 이제 가장 필요한 것 같아요. 자, 오늘 그래서 시간이 되는 대로 제가 이제 교재를 중심으로 정리를 좀 해드릴 거고요. 또 영상도 있습니다.
크게는 학교 변화의 열쇠라는 영상은 시간이 좀 길고요. 한 50분짜리 영상이어서 둘째 시간에 보시면 되겠고, 또 일단 먼저 보셔야 할 영상은 근대 교육 제도와 학교에 대한 비판적 사고에 관한 영상이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별도로 제가 올려드린 영상을 보시면 되겠고요. 이 학교 변화의 열쇠 영상은 보시고 내용을 좀 정리해 보실 필요가 있어서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다시 지금 이제 안내 드릴게요. 이 영상을 보시고 나면 여기에 이렇게 개인별 이거는 오늘 날짜 쓰시고 이렇게 도넛 모양으로 서클맵이라고 하는데 학교 변화의 열쇠를 쓰시고 여기에다가 교장 그리고 교사, 학생, 학교와 학부모 이렇게 4개의 작은 소주제로 나누어서 영상의 흐름이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장 선생님은 어떻게 해야 할까, 또는 뭐 내용이 딱 구분되지 않고 섞여져 있긴 하지만 교사 혹은 수업은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지, 그리고 학생들 그리고 학생들의 역할, 활동, 학생들은 어떻게 달라져야 되는지, 학교와 학부모는 어떻게 달라져야 되는지 여기에 영상을 보시고 정리를 한번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걸 갖고 오시면, 그거를 올려주시면 그걸 가지고 우리 이렇게 팀 활동을 좀 하도록 할게요. 팀 활동하는 거는 직접 오셔서 다음 주에 안내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영상을 근대 교육의 재판에 대해서 영상을 보시고 지금 이제 저와 함께 하실게요. 근대 교육 제도에 대한 그 재판에 관한 영상 잘 보셨습니까? 네, 사실 그 영상을 보면 우리 학교 교육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나와 있습니다. 산업혁명에 필요한 산업사회에 필요한 인재들, 일꾼들을, 인력을 필요로 해서 그걸 기르기 위한 기재로서 학교가 역할을 했다라고 나와 있는 거 아마 보셨을 거예요. 여기 이제 교재에도 우리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교육을 이제 이야기를 하자면 해방 후 전쟁이 지나고 나서 1950년 이후 1980년, 90년 이렇게 40년 만에 서구 한 200~300년에 걸쳐서 발전되었던 그런 사회 발전이 우리는 30~40년 만에 압축적으로 근대화 과정이 이루어졌고요. 그 과정에서 학교 교육은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로 발전되는 데 기여를 했습니다. 특히 이제 그 필요한 인력을 양성하는데, 공급하는데 필요한 역할을 했었죠. 그러다 보니 이제 학교와 교사는 권위적이고 암기식 주입에 아주 압축적인, 일방적이고 이런 교육이 유용했고요. 또 그럴 수밖에 없었죠. 그게 효과적이었으니까요. 그러다 보면 학생들의 창의력이나 유연한 사고는 중요시되지 않았고요. 학교는 지식 권력을 독점했고 교과서가 절대적인 지위를 가졌습니다. 왜냐하면 지식이 담겨져 있는 유일한 자료였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제 교사도 일방적인 가르치는 존재로 군림하게 되었고, 학생들은 어떤 존재로 봤냐면 가르침과 통제의 대상으로 봤다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의 자유와 자율성은 존중되지 않았고, 규격화된 상품을 찍어내듯이 교육과정과 교육내용, 교육 방법이 거의 규격화해서 비슷했죠. 그리고 이제 학생들에게 획일적으로 모든 것들이 적용되었습니다. 특히 복장이나 두발의 규제, 그리고 또 특히 체벌 이런 것들이 허용이 되었었죠. 이런 이제 학교 교육을 통해서 사회적 계층 이동과 신분 상승이 가능했고, 교과서가 지식의 유일한 보고였고, 학교는 지식을 얻는 유일한 장소였기 때문에 굉장히 그 학교와 교사의 권위가 셀 수밖에 없었고 강할 수밖에 없었고, 입시 체제와 줄세우기식 평가 시스템이 당연했었습니다. 네. 자, 우리가 이제 산업사회에서 지식정보사회로 한 1980년대에서 1990년대, 2000년대 하면서 굉장히 빨리 바뀌었어요. 네. 이제 특히
2000년대가 아주 빠른 사회 변화가 있었죠. 그 지식의 양도 폭발적으로 증가했고 지식보다는 그래서 역량이 강조되기 시작했습니다. 국가와 사회, 기업이 요구하는 인재상이 달라졌고 아이들에게 요구하는 역량도 달라졌습니다. OECD에서는 21세기 살아갈 핵심 역량으로는 관계 맺고 소통할 수 있는 능력, 사물을 분석하고 비판하는 능력, 창의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능력, 자율적으로 성찰하고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을 학교가 길러줄 것을 권고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학교는 얼마나 그걸 많이 바뀌고 있는지 이제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유네스코에서도 아이들의 학습 역량을 길러주기 위한 학습, 행동하기 위한 학습, 함께 살기 위한 학습, 존재하기 위한 학습을 권고했는데 과연 우리 학교는 이런 것들을 잘 반영해서 학습하고 있는가 하는 거에 대한 이제 성찰이 필요한 거죠. 교과서를 달달 외우고 점수 잘 받는 것으로 성공하는 시대가 아니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학교가 이런 사회적인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면 불신당하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데 여전히 그래서 그런 학교 체제로서는 아이들의 삶도 우리 사회의 미래도 보장할 수 없다는 거죠. 이제 정리해보면 학생들은 우리나라 학생은 성적은 우수하나 행복하지 않고 독창적인 사고 방법과 공부하는 목적을 잘 모르고 삶을 스스로 살아가는 자기 주도적인 삶을 살아가는 힘이 부족하고 교사도 직무 만족도와 자기 효능감이 최하위 수준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바꿔보자 라고 하는 거에서 혁신학교가 등장했습니다. 교재 62쪽에 해당되는데 기존의 공교육에 대한 통렬한 반성에서 출발했습니다. 지식 위주의 입시 경쟁교육, 과거 산업주의 패러다임이 여전히 있는데 이걸 바꾸자라는 거고요. 교육은 아이들의 행복한 배움이나 전인적인 성장을 보장해 주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고 변화하는 사회의 요구도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 학교에 가기 싫어하고 공부하기 싫어하며 배움으로부터 이탈하고 동시에 사회 잉여인간으로 취급되는 그런 아이들이 계속 늘고 있다는 거죠. 네. 2013년 통계에 따르면 한 해 200명이 넘는 아이들이 자살하고 6만여 명의 아이들이 학교를 떠나며 20만 명의 가출 청소년, 집단적 범죄와 각종 범죄의 표적이 되는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 이게 쉽게 해결되지 않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아이들의 현재가 불행하고 절망적인 현실, 이게 미래로까지 연결되는 거죠. 그래서 공교육에 대해서 학교에 대해서 그리고 학력과 수업에 대해서 통렬한 성찰과 질문이 있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제 공교육에 대해서 생각해 보니 그동안 교사들은 늘 입시 교육의 그늘에서 무기력했다. 국영수 중심으로 시험 문제를 열심히 반복해서 풀면 아이들 학력이 높아지고 이름 있는 대학에 몇 명을 더 보내면 그것으로 교육자의 소임을 다한 것이냐, 우리는 그게 이제 교육의 목적을 달성한 것이냐 여기도록 강요당해 왔다는 거죠. 이게 하나의 신화처럼 굳어진 거죠. 그래서 이제 경쟁과 효율이라는 명분을 앞세워서 수준별로 아이들을 나누어 수업하고 학력을 높이는 것이 바로 이런 방법으로 해왔다는 거죠. 의심 없이 받아들여져 왔고 지금까지도 수준별이 계속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이제 아이들도요, 상위권 아이들 중심으로 여전히 유명대학에 몇 명 더 보내면 교육의 의무를 다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학부모와 교사들이 아직도 많습니다. 물론 그것도 필요하겠죠. 근데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교육에 대한 신화가 의심하게 되었고요. 입시 경쟁만이 과연 유용하고 좋은 교육일까? 이대로 아이들의 불행을 방치하는 것이 옳은 일일까? 이것이 그냥 현실이니까 그대로 그냥 계속하자라고 어쩔 수 없다라고 하는 것, 포기하는 것이 과연 타당할까 하는 겁니다. 네. 이거와 관련해서 이런 질문들을 던졌습니다. 네. 수많은 아이들이 왜 그렇게 무기력한가? 저렇게 많은 아이들이 왜 책상 위에 널브러져 있는가? 왜 많은 아이들은 배우려 들지 않고 왜 아이들은 서로 존중하지 못하고 폭력적인가? 왜 아이들은 정해진 규칙을 지키지 않는가?
왜 아이들은 교사들을 존경하기는커녕 욕하고 대들고 폭력을 사용하기까지 하는가? 왜 아이들은 학교를 떠나는가? 왜 아이들은 자신의 하나뿐인 소중한 생명조차 버리는가? 이런 통렬한 질문들, 예, 여기에 대한 반성으로 새로운 시도들은 사실 많았습니다만 그게 너무 일회성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아예 학교 자체를 바꾸자, 학교의 교육과정과 교육 내용을 바꾸자라고 하는 것, 교육 방법도 마찬가지고 그게 이제 혁신학교입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학생의 입장에서 이제 우리는 교사이지만 학생의 입장에서 한번 되돌아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식 이 채널에서 나왔던 영상을 한번 보시고 학생과 교사의 관계, 학생의 입장에서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영상을 보시고 또 우리 그 다음 내용을 진행할게요. 자, 이제 그런 학생의 입장에서 행복한 학교, 행복한 학생, 행복한 배움, 행복한 관계를 맺는 것, 이제 이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혁신학교의 출발입니다. 그래서 교육이란 무엇인지, 교육의 본질적인 측면, 학교란 무엇이고 학교란 어떠해야 하는지, 그리고 공부란 정말 진짜 공부란 어떤 것인가, 교사와 학생은 어떤 존재이고 어떤 의미여야 하는가, 나와 우리 그리고 학교는 무엇을 어떻게 바꾸고 왜 바꾸어야 하는가, 새로운 성찰과 공동의 사고로부터 이제 혁신학교가 출발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보여드렸던 그 이후 학교 같은 경우에도 바로 이런 출발점에서 시작된 거죠. 자, 혁신학교는 그래서 구성원들 스스로 학교 문화를 바꾸고 교육과정과 수업을 바꾸고 관계 맺는 방식을 바꾸고, 관계 맺는 방식은 교사와 학생, 교사와 교사, 교사와 관리자 모두 다 해당됩니다. 교사와 학부모도 해당되겠죠. 그러면 이제 학부모와 부모와 자녀 네, 간의 관계도 해당되고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의사결정 방식, 이거는 학교 안에서도 그렇고 교실 안에서도 의사결정 방식을 바꾸는 걸 말합니다. 소통하고 협력하는 방식, 그리고 학교 만족도가 높아지고 행복도가 향상되도록 그렇게 이제 혁신학교를 생각하는 거고요.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집단 지성을 통해서 자기 학교만의 고유한 교육 철학을 만들어내고 그것을 교육 과정에 담아내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려면 이제 교사들과 관리자, 학생들 모두가 다 이제 하나가 되어서 여기에 참여하는 거고요. 수업을 바꾸고 수업의 고민을 동료 교사들과 함께 나누면서 학습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학습 공동체. 네, 이게 바로 전문적 학습 공동체입니다. 네. 그리고 예, 아이들에게 일방적인 가르침 대신에 스스로 배움을 찾아가게 하고 경쟁 대신 협력과 존중의 가치를 배우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수업의 내용과 방식도, 진행하는 방식도 바뀌는 거고요. 학교 공동체 구성원들이 스스로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모두가 행복한 학교를 함께 만들 수 있다는 희망과 해답을 스스로 발견해내는 겁니다. 자, 이제 이 혁신학교는요, 교육부에서 시작한 게 아니고 시도교육청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009년 경기도 13개 학교를 지정해서 시작했고요. 초등학교는 남한산 초등학교, 그 다음에 중학교는 덕양중학교를 비롯해서 뭐 여러 개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보실 영상에도 덕양중학교 이야기가 나오고요. 2016년 경북, 대구, 울산을 제외한 14개 시도교육청이 혁신학교를 운영했는데 지금은 경북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대구, 울산도요. 사실 혁신학교라는 말은 안 하지만 2015 개정교육과정 자체가 혁신학교에서 지향한 그런 롤 모델로 삼은 그런 교육 철학과 교육과정 내용 방식이 좀 많이 담겨져 있어서
지금은 뭐 혁신학교란 이름 없어도 2015 개정 교육과정을 실행하면 거의 그런 비슷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 특별히 지역에서는 경남은 행복학교, 전남은 무지개학교, 제주는 다운디 배움학교, 부산은 다 행복학교, 이렇게 지역별 특성에 맞는 명칭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학교 가기 싫어하던 아이들이 학교에 가고 싶어하고, 방학식보다는 개학식을 기다리는 아이들이 많아지고, 규칙을 지키고 선생님을 따르며 배움을 즐거워하고 학교를 자랑스러워하는 아이들이 많아졌다는 겁니다. 학부모 신뢰도도 당연히 이제 증가되고, 사실 교사들은 좀 많이 힘든 면도 있지만 성취감은 좀 많이 높아졌다는 거죠. 학력과 관련해서는 사실 학력은 약간 낮아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학력에서 소외된 학생들을 함께 올라가도록 하고 있고 기다려주고 이러다 보니까 막 이전에 일방적이고 강압적으로 수업하지 않아서 조금 그런 면도 있긴 합니다. 자, 이제 그러면 이것도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저랑 제가 이제 이거 정리해 드릴 때 선생님들 그냥 앉아만 계시지 마시고 서클맵으로 정리를 한번 해 보십시오. 혁신학교의 특징에 대해서 크게 이제 4개, 5개 정도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공교육의 새로운 표준을 꿈꾸는 겁니다. 공교육의 새로운 표준. 예. 혁신학교란 이제 혁신학교의 학교 혁신의 모델로서 학교 체제의 전환을 꿈꾸는 학교, 공교육의 새로운 표준을 만들어가는 학교, 즉 기존 학교의 관행을 벗어나서 새로운 학교의 교육 철학과 비전을 바탕으로 자발적으로 학교 운영의 문화와 시스템을 바꾸어 나가는 학교를 말합니다. 그래서 모두가 참여하는 민주적이고 개방적인 의사결정 체제를 좀 지향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교사, 학부모, 학생의 의견도 존중하는 인간 중심의 따뜻한 학교 문화를 조성합니다. 그래서 이제 업무 체제 중심을 교육 활동 중심으로 바꾸고요. 그 다음에 입시 체제 중심을 학생 배움 중심으로 바꿉니다. 두 번째는 교사 자발성과 열정으로 만들어가는 학교인데 혁신학교를 만들고 이끌어가는 주체와 동력은 결국 교사입니다. 왜냐하면 학생이 먼저 하는 거 아니죠. 교사가 먼저 하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교사들이 학교 계획에 의지를 가지고 스스로 디자인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자발적인 의지와 열정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것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이제 혁신학교는 아직까지는 공모를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예산이 들어가고 뭐 행재정 시스템을 좀 바꾸기 때문에 공모를 하고 있는데 이때 학교 구성원들의 자발적 의지와 열정이 가장 중요한 심사 기준입니다. 이제 학교 구성원들의 주체성과 자발성을 존중해서 소통하고 협력하는 문화가 좀 있어야겠다. 이전에는 관료주의적이었기 때문에 이걸 회복하고 또 이제 배움이 살아나고 구성원들도 행복도가 향상되도록 하는 그런 학교가 이제 혁신학교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는 거고요. 세 번째는 민주주의가 살아 숨쉬는 학교입니다. 기존의 학교는 교육부, 교육청, 특히 이제 도교육청, 시교육청, 그 다음에 단위 학교로 이어지는 관료주의적 행정체제가 아주 강했는데 뭐 지금도 그걸 벗어날 수는 없겠지만 혁신학교는 조금 그것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자율권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보다는 이전에는 행정 업무가 우선시되고 그 다음에 학교 안에서도 학교장, 교감, 부장교사, 교사로 이어지는 수직적 구조가 아주 강했죠. 근데 지금은 이제 이거를 조금 더 수평적인 구조를 유지하려고 노력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민주적인 의사결정 회의, 예. 이전에는 지시와 전달 위주의 회의가 강했죠. 수동적이고, 예. 그런데 이제 이거는 뭐 교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를 이제 바꾸려고 하는 거고요. 이제 혁신학교를 통해서 구성원 모두가 주인이 되는 학교, 그리고 민주적인 의사결정. 그래서 민주주의의 꽃이 바로 학교 자치와 학생 자치입니다. 학교 자치는 교사와 관리자 사이에, 학생 자치는 학교와 학생, 교실에서 교사와 학생으로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기존 학교는 이제 그 학급 운영의 그런 방식을 좀 바꾸려고 하는 거기서 시작되어서 지금은 굉장히 많이 좀 민주적이고 자율적이고 수평적으로 바뀌어서요. 이게
수업에서도 마찬가지고 학생 생활 지도, 요즘은 생활 교육이라고도 하는데 여기에서 학생들을 주체로 존중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의 인격체로 존중해서 같이 협의해서 바꾸려고 하죠. 아이들이 교육과정과 수업 생활에서 소외됨이 없이 존중받도록 이런 문화와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혁신학교에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수업을 하는 방식도 학생이 중심이지만 수업을 관찰하고 수업을 보는 협의하는 방식도 교사 중심으로만 보지 않고 이제는 학생이 어떻게 배우는지를 보는 겁니다. 이게 영상에 나오니까요. 영상을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학교 생활에서 학생 개개인의 인권 존중, 참여하는 학습, 놀이, 행사 등의 여기에도 직접 의사결정을 참여하는데 무엇이 학교를 바꾸는가, 학교 변화의 열쇠 영상에서도 학생이 어떻게 참여하는지가 나오니까 잘 봐주시고요. 정리해 주세요. 이제 수업도 학생들이 스스로 기획하고 협력적으로 배우고 발표하고 표현하고 평가하도록, 이게 이제 프로젝트 수업으로도 이어지고요. 생활 면에서도 지시, 감독, 통제 중심에서 아이들 스스로 규칙을 정하고 실천하고 판단하도록 하는 겁니다. 상벌 규정 중심에서 학생 생활 협약을 만들고 스스로 지키고 자율적으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 영상 보셨듯이 칭찬 스티커 영상을 보셨죠? 칭찬 스티커를 버리고 가능하면 칭찬 스티커가 갖고 있는 굉장히 그 부정적인 게 있거든요. 그래서 칭찬 이제 아이들이 굉장히 자존감이 낮고 너무 이렇게 규율이 없을 때는, 자율성이 매우 낮을 때는 칭찬 스티커가 일시적으로는 필요해요. 도움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어느 정도 되면 더 이상 그게 효과가 없습니다. 그러면 내적 동기 유발을 위해서 스티커와 보상 체제를 버리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뭐 칭찬보다는 이게 스티커는 눈으로 보이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눈으로 보이는 거 말고 그냥 잘하고 있는 아이들을 중심으로 칭찬해주고, 칭찬하는 말, 격려하는 말을 해주는 거죠. 네, 여기에 적어보면 격려의 말, 격려와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아이들은 스스로 하게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모든 문화 시스템에 인간 존중의 가치를 구현하는 겁니다. 자, 스티커 보상 상벌 체제가 왜 나쁜지에 대해서 그래도 궁금하시면 저희가 다음 시간에 다시 조금 더 안내를 드릴게요. 이제 마지막 혁신학교의 특징은 가고 싶은 학교, 따뜻한 학교, 행복한 학교를 지향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꿈꾸는 행복한 학교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대부분 그게 뭐 단순히 노는 것만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정말 배움이 있는 그런 관계가 따뜻한 학교, 그래야 더 잘 배울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주로 이제 여기에 많이 초점을 맞춥니다. 관계가 따뜻한 학교. 그러면 서로 인간적인 예의를 지키고 존중할 때 훨씬 더 이게 좋다라는 걸 아이들도 알아요. 네. 그래서 이제 자발적인 노력에 동료성, 학생들끼리도 동료성, 교사들끼리도 동료성, 그게 이제 공동체라는 거죠. 교사와 학생이 함께 한다는 동료와 공동체성, 이게 이제 공동체 역량이고요. 이런 동료성이 빠진 수업을 공유하거나 뭐 나누거나 이러면 이게 이제 좀 약간 공허하더라 하는 걸 선생님들도 느끼게 돼서 지금은 많이 나누고자 합니다. 네, 교육과정 재구성, 평가, 학교 운영체제, 이런 수업, 생활교육 모든 것들을 많이 나눔으로써 함께 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에서 굉장히 교사들이 뿌듯함을 느끼고 성취감을 느끼고 자기 효능감을 느끼는 거죠. 네,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서로에 대한 인간적인 예의를 존중하는 것에서 출발하고요. 이거의 핵심이 바로 섬김과 보살핌입니다.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섬기고 보살피는 거죠. 네. 강자가 약자를. 섬김은 이제 인간적인 존중과 배려에서 나오는 거고요. 진정한 사랑이 중요합니다. 인류애 같은. 그래서 이제 권력 관계를 뒤집은 섬김 관계가 학교 혁신의 문화이고, 학교 혁신 문화의 핵심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 영상에도 나오지만
등굣길에서 혹은 학급에서 교실에서 아이들 맞아주는 거, 한 명씩 안아주거나 하이파이브 해주거나 이런 거죠. 토닥여 주거나. 지금은 물론 뭐 코로나 때문에 하이파이브 이런 접촉은 못하니까 그래도 교실 맞이 혹은 교문 맞이를 통해서 하이파이브 신용, 네, 아이들과 눈 맞춤 인사해 주는 거죠. 누구야 이름 불러주고 지영이 오늘은 어때 보이네, 어때 그동안 어땠어, 뭐 이렇게 그런 아이들의 감정을 하나하나 읽어주는 겁니다. 그게 굉장히 아이들의 존재를 하나 한 명 한 명 인정해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아주 많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업 시간에도 아이들 속도, 학습 속도를 인정해주고 존중해주고 눈 맞춰주고, 네. 그 다음에 뭐, 네. 너무 빨간색을 하니까 좀 눈 아프다, 그쵸? 그 다음에 이제 아이들 의견을 물어봐주고 생각을 반영해주고. 그래서 수업을 절대로 교사 혼자서 하지 않는다는 거. 그 다음에 뭐 학교 운영하는 것도 그렇고요. 학생들한테 해당되는 건 학생들 의견을 물어봐 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인격을, 교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교장이 교사들의 의견과 인격을 이제 존중해 주는 것.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75쪽에 보면 혁신학교가 추구하는 핵심 가치 4가지가 나옵니다. 자, 이거 역시 선생님들께서 한번 정리를 꼭 해주세요. 그냥 이런 게 있구나, 지금 제 강의 영상을 보고 그냥 이렇게 가지 마시고 따로 이렇게 메모를 한번 해보시면 내용이 훨씬 더 쏙쏙 들어올 겁니다. 자, 이것도 서클맵으로 정리하셔도 좋을 것 같네요. 자, 가운데 혁신학교의 핵심 가치, 바깥쪽에 바깥 라인을 이렇게 존중받는 학생, 성장하는 교사, 협력하는 교실, 행복한 학교. 그러니까 학생은 존중, 성장하는 교실, 교사는 성장해야겠다. 교실의 문화는 협력이다. 네, 그 다음에 학교는 행복해야겠다. 이 4가지 핵심 가치. 자, 이제 존중받는 아이. 앞에서도 어느 정도 설명드렸다시피 혁신학교의 출발점이자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제 잠재적 교육과정을 포함한 모든 교육과정에 이제 아이들에 대한 존중이 자리 잡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의 성장을 고민하는 거죠. 그냥 교사가 가르치고 너희들 왜 안 배워? 왜 못해? 이게 아니라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잘 배울 수 있도록 할까에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예, 그래서 교육과정을 재구성하고 배움이 중심이 되는 수업을 구상하고 그런 거를 서로 공유해서 선생님들 간에 뭐 솔직히 교사들 간에도 뭐 실력차라면 실력차, 생각의 온도차가 있잖아요. 교육 철학이 다르고 이러니까 그런 것들을 공유를 통해서 차이를 좀 줄이는 것, 이게 이제 중요하고요. 학생 인권 존중. 사실 제도와 규칙을 만들어서 시행하는 거 참 어려운데 그래도 우리가 자꾸 이런 거에 대해서 생각을 좀 간격을 좀 줄이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요. 결국에는 학생들의 행복한 성장을 위한 학교 교육과정 운영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제 교사는 성장하는 교사입니다. 이 성장하는 교사의 가장 핵심이 바로 전문적 학습 공동체입니다. 학교 변화의 열쇠 영상에도 보시면 선생님들끼리 모여서 막 이런 거 토론도 하지만 책도 읽고 또 뭐 수업 연수도 같이 이제 고민하는 게 나오는데 그게 바로 다 전문적 학습 공동체입니다. 이걸 통해서 교사가 먼저 자각하고 성장해야 교실도 변하고 아이들도 변할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이제 자발성과 동료성, 집단 지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요. 학교 문화와 운영 체제, 교육과정과 수업, 평가 체제 혁신 또는 생활교육과 민주시민교육 이런 거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제 처음부터 완벽하게 할 수 없으니까 하나씩 점차적으로 시작해 가는 겁니다. 네. 이제 이거에 대한 공부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공부를 하려니까 뭘 해야 되느냐? 첫 번째, 정기적인 독서 토론. 물론 이제 여기에 강사를 불러서 강의를 들을 수도 있지만 스스로 자발적으로 공부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와 관련된 독서 토론을 하면서 실습, 연습도 하고 이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걸 수업에 적용하는 교육과정 협의회, 수업에 적용하는 교육과정 협의회를 통해서 서로 이제 의논하고 협의해서 이제
자발적으로 성장하면 교실이 좀 변하겠죠. 자, 이제 교실은 협력하는 교실입니다. 누구와? 교사와 학생이 협력하고요. 교사와 학생의 협력, 학생과 학생의 협력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모든 일상에서 문화가 협력을 좀 지향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네, 수업과 생활 모두 협력 지향. 이게 결국에는 인성교육이겠죠. 네, 이게 인성교육 혹은 요즘에는 생활교육이라고도 표현합니다. 그래서 인성의 핵심은 바로 타인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태도, 다른 사람의 어려운 처지를 동정하고 돕는 것. 네, 이게 이제 핵심인 겁니다. 이거는 이제 단순히 일회성의 교육으로 끝나지 않고 모든 생활과 수업이 협력적인 관계로 진행될 때 삶의 방식으로서 깊이 체화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나왔지만 상벌점제, 그림 마일리지 이런 것들은 이제 버리는 거예요. 생활기록부의 기재, 나 생활기록부에 쓸 거야. 이런 일벌백계 방법은 해결할 수가 없다. 네.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 그게 바로 회복적 생활교육입니다. 회복적 생활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저 뒤에 우리 교재에도 나오는데요. 생활교육 부분에 8장, 9장 이때에도 나오는데 잘못한 학생을 벌로서 다스리는 것으로 그냥 벌 주면 벌 주고 반성문 쓰고 뭐 봉사활동하고 이걸로 끝내는 게 아니라 그 학생이 또 사실 그렇게 함으로써 굉장히 뭐 상처받겠죠. 그래서 다음에 그런 실수와 잘못을 반복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잖아요. 결국에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자신이 상처 준 학생에게 가서 진심 어린 사과를 하고 또 그 학생이 상처를 그 학생도 회복하겠지만 이 학생도 회복해야 되니까. 그래서 자존감을 회복해서 정말 좋은 관계를 형성하고 좋은 생활 습관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제 협력적으로 공부하고 또 협력을 가치 있게 여기는 아이들은 결국에는 타인도 존중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자, 행복한 학교. 존중받는 아이, 성장하는 교사, 협력하는 교실의 세 가지 철학과 지향하는 마지막 결과물이 결국에는 행복한 학교죠. 이게 이제 이상적인 상인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학교는 교사도 행복한 공간이 되어야 되고 학생들도 행복한 공간이 되어야 되죠. 왜냐하면 그 학교라고 하는 곳이 그냥 공부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살아가는 곳이잖아요. 적어도 4-5시간 이상, 길게는 뭐 8시간도 생활하니까요. 행복은 미래가 아니라 현재에서부터 누려야 하는 거죠. 그래서 미래의 행복을 위해서 지금 학교에서 무조건 참고 견뎌 이런 그 방식을 버리고 지금도 행복해야 된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노는 것만이 아니에요. 예. 그래서 진정한 행복은 그 배움의 즐거움, 함께하는 즐거움, 그런 성취감의 즐거움을 느끼도록 자꾸 이제 긍정적인 즐거움 쪽으로 바뀌도록 하는 거예요. 그게 의미 있는 거죠. 네, 그냥 재미만이 아니라 의미도 같이 이제 발견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업 방해, 잠자는 교실, 가출, 학업 포기, 폭력, 자살 등 극단적인 이런 것이 좀 줄어들도록. 정말 그랬으면 참 좋겠어요. 그쵸? 네. 자, 이제 그래서 이제 생각한 것이 이제 지금 나오고 있고 계속 시행하고 확대되고 있는 것이 바로 혁신학교이고요. 우리 78쪽에 보시면 학교 교육의 미래가 어떻게 바뀌어야 하느냐 하는 것이 나옵니다. 이제 특히 2010년 이후 더 빨리 바뀌었기 때문에 직업 사이클이 가속화되고 4차 산업혁명이 시작되니까 이거는 걷잡을 수 없는 거죠. 학교가 그 속도를 따라가기가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될까? 여기에 이제 많은 연구가 있었던 것이 결국에는 지식 내용보다는 살아가는 방법을
생각하고 문제 해결하는 방법을 길러주는 거죠. 예, 그래서 생각하는 힘을 길러주는 것, 이게 이제 중요한데, 여전히 우리는 어려운 문제를 빠른 시간에 풀어내는 이런 정답 맞추기에 머물러 있는 거 아닌가. 예, 문제풀이식 수업을 못 벗어나고 있는 건 아닌가. 여기에 이제 좀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또 다음 주에 저희들 같이 한번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저희가 앞에 제가 영상 2개, 네, 이 근대교육 제도에 대한, 그리고 교사와 학생에 관한 칭찬 스티커, 여기에 대해서 영상 보시고 잘 정리하시고요. 또 이 혁신학교에 대해서도 혁신학교의 특징 4가지, 네, 그리고 혁신학교의 핵심 가치 4가지, 이렇게 잘 정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과제는 저희 영상 본 그 내용을 정리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